자, 여러분 2단원의 네 번째 포트폴리오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함수의 부등식 그리고 속도 가속도 활용해 대한 문제풀이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k 값 구하라고 그랬죠. 먼저 양수 체크해 주시고요. 양수 k 값의 범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fx를 2x제곱 마이너스 3k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했을 때 fx의 최소값이 어디서의? fx의 지금 주어진 구간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0 무한대에서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됩니다. 그러면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족을 하면 얘가 항상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0 무한대에서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k값의 범위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소값 구해야 되니까 미분해주고요.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미분해서 이제 0 되는 점 찾아야 되죠. 최소값 극값 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6x로 묶어주면 x-k가 되고 0이 되는 x값은 x는 0 또는 k가 돼서 증간표를 그릴 건데 여러분 문제에서 보면은 k가 0보다 큰 양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0을 먼저 쓰고 그 다음 k를 쓰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0 전에는 범위가 0부터기 때문에 0 전에 부호는 따지지 않고 0이 끝값입니다. 이때 더함수가 0이고요. 이 사이에서 각각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이에서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0보다 크고 k보다 작은 수를 하나 대입을 할 건데 뭐 2분의 k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일단 0보다 큰데 k보다 작은 수 뭐 2분의 k 대입했어요. 그럼 이 앞에 거는 플러스가 되거든요. 양수니까. 근데 2분의 k에서 k 빼면 k보다 작은 수니까 빼면은 여기가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부호가 음수입니다. 우리 지금 부호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냥 k보다 작은 수 아무거나 넣은 거예요. 이번에 k보다 큰 수를 넣는다 그러면은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돼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0부터 시작해서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k가 극소야. 그러니까 지금 k에서 최소값 나온다고 여러분이 예상이 가능한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F0도 구해봅시다. F0은 fx가 여기 있으니까 1이죠. 1. 여기서 1입니다. 여기서 1이고 그 다음 fk는 여기다 k 집어넣으면 되죠. 2k 세제곱 마이너스 3k 세제곱 플러스 1 1 빼기 k 세제곱 나오네요. 1 빼기 k 세제곱 이렇게 나와서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0에서 시작해서 감소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값이 1-k 세제곱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0 무한대에서 fx의 최소값이 1-k 세제곱이 됩니다. 1보다 1-k 세제곱이 더 작죠. 그림상으로도 그렇고 뭐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이 이거라는 걸 알고 이게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1 더하기 1 플러스 k 더하기 k제곱 이게 0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얘가 2차식이죠. 2차 얘가 판별식을 구해보면은 d가 0보다 작아요. d가 1 빼기 4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3 0보다 작아요. 즉 얘는 이렇게 붕 떠있는 애야. 얘 2차식인데 2차 함수가 이렇게 붕 떠있다. 즉 얘는 항상 0보다 커요. 1 플러스 k 제곱은 항상 0보다 커요. 0이므로 항상 0보다 크므로 얘도 0보다 큽니다. 1-k가 0보다 커서 k가 1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문제에서 k 양수라 그랬죠? 따라서 k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게 답이에요. 마지막 여기서 1로 넘어올 때 사실 여러분이 3차 부등식을 안 배웠는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 부분이 0보다 크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이 항상 위에 떠 있다는 거. 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는 소리고, 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항상 0보다 크니까 곱하기 0보다 크려면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얘가 0보다 커서 k는 1보다 작아야 한다. 따라서 k는 0에서 1 사이다. 자, 1번 문제 다 풀었습니다. 1번 문제 필기 필요한 사람 멈춰놓고 하세요. 지우고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문제도 부등식 활용 문제인데요. 두 함수 fx, gx가 있고, 이번에는 fx가 gx보다 크도록, fx가 gx보다 크도록, 즉, 대입을 하면 4x 4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 더하기 12, 5보다 크다, x 4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k보다 크도록 하는 k값의 범위. 모든 실수 x에서. 이걸 만족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고요. 다 왼쪽으로 넘겨놓고 할게요. 다 왼쪽으로 넘기면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10 마이너스 k가 나오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k는 안 넘겨도 돼요. 사실 제 우변을 0으로 만들었는데 k는 냅둬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는 개인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 나는 다 넘기고 fx를 얘라고 두겠습니다. fx를 얘로 두고 얘의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fx의 최소값을 구해서 최소값이 뭐보다 크도록, 최소값이 0보다 크도록 k의 범위를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0보다 크면 되니까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돼요.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미분할게요. f'x는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이 되고요. 얘는 12x 제곱으로 묶을까요? 12x 제곱으로 묶으면 1x 빼기 2, x 빼기 2가 되네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점은 x는 0 또는 2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간표를 그리면 x가 0 또는 2. 이제 부호가 어떻게, 이때 f'x가 0이 되고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가 플러스가 나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한 겁니다. 여기다 1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얘 플러스,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여기 똑같아요, 부호. 여기 이렇게 제곱이 나오기, 중근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부호가 안 바뀌는 현상 나타나는 거 알죠? 자, 2보다 큰 거 3 대입해보면 둘 다 플러스로 바뀌어서 여기서는 부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이때가 x가 2, 이때가 x가 0. x가 0일 때는 감소하다 또 감소하기 때문에 그 값이 안 생깁니다. 사실상 그래서 f0까지는 구할 필요 없는데 여기 기간 채우기 위해서 f0 구해보면 지금 fx가 얘입니다. f0은 10-k고요. f2는 여기다 2 대입한 거죠? 16, 48 빼기 64 더하기 10 마이너스 k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가 나와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전체 범위를 따지더라도 얘는 지금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범위를 따지면 이때가 최소값입니다. 이때가 최소값. 최소값 몇? 얘가 최소값이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 자, 최소값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죠. 얘가 0보다 크면 얘의 최소값이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얘는 그냥 0보다 큰 거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 최소값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를 0보다 크다고 마지막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풀어주면 k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가 나오네요. 그래서 만족시키는 상수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뭐 필요한 부분 멈춰놓고 필기하시는데, 지금 내가 살짝 잘못한 게 문제에 fx, gx가 나왔는데 여기다 fx를 또 썼죠. 새로운 함수에다가. 이러면 사실상 표기 오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똑같은 것, 여기 fx가 이건데 내가 다른 걸 또 fx로 뒀잖아. 그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hx로 내가 바꿔서 쓰겠습니다. hx로 다 바꿔서 쓸게요. 마지막에 바꿔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다 눈치채고 있었죠? fx를 저기 문제를 다른 함수로 fx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에서
fx라고 지정했던 거를 hx라고 이름만 바꾼 거고 풀이는 똑같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h, 다 h형 h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hx라고 새로 둔 거예요. 이름이 겹쳐가지고 지금 fx를 hx로 바꿔서 다시 풀이를 좀 수정한 겁니다. 푸는 방법은 쭉 똑같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인데 그게 0보다 크면 되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3번입니다. 이제 속도와 가속도 부분으로 넘어왔고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에 대한 식 나와 있고, 이거 위치입니다. 위치. XT라고 줄게요.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져 있으니까. T가 2일 때 점 P의 속도와 가속도 구하시오. 자, 너무 쉬운 문제고요. 먼저 속도 VT라고 하면은 VT는 X'T고요. 위치를 미분한 거죠. 가속도 AT라고 하면은 AT는 V'T예요. 속도를 미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렇죠. 위치, 속도, 가속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시간으로 미분해야 됩니다. 시간으로. 보통 시간이 t로 나오거든. 문제에서는 t로 미분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vt를 구하면은 이거 미분한 거니까 3t제곱 더하기 4t가 나오는 거예요. at는 가속도는 이거 또 미분한 거. 한 번 더 6t 플러스 4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t가 2일 때 속도가 속도니까 v2와 a2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v2는 12 더하기 4에서 16이 나오고 12 더하기 8, 12 더하기 8에서 20이 나오고 그대로 2 대입한 거죠. 20이 나오고 a2는 12 더하기 4에서 16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v가 속도고 a가 가속도예요. 네,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보통 속도 v, 가속도 a라고 하고요.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치고 t를 나타내는 겁니다. 속도 가속도 문제 중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다음 4번으로 갈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마찬가지로 t에서의 위치식을 줬고요.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모두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지금 수직선 위로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이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데,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소리는 속도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거나 혹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뀌면. 그럼 속도는 연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면서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돼요. 0이. 부호가 바뀌려면 0을 지나야 되잖아. 그래서 모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말하면 속도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속도가 0일 때. 속도가 0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속도가 0일 때 물어보는 거고, 말하는 거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양의 방향으로 잘 가다가 잠깐 멈췄어. 잠깐 멈추면 속도가 0이 되지. 근데 다시 또 앞으로 갔어. 멈췄다가. 그럼 이거 방향 바꾼 거야? 안 바꾼 거야? 방향 안 바꾼 거죠. 그래서 속도가 0이라 하더라도 방향이 무조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멈췄다가 원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멈췄다가 방향이 바뀌려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0좌우로 부호가 바뀌는지 봐야 돼요. 부호가 바뀌는지. 뭐의 부? VT의 부. 속도의 부. VT가 0이 되는 T의 좌우로 VT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우리 극값 체크했던 거랑 똑같아요. 극값에서 우리가 미분에서 0 되는 점 찾은 다음에 미분에서 0 되는 점 좌우로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찾잖아. 부호가 바뀌면은 극값을 갖는 거고 안 바뀌면은 극값을 안 갖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속도가 0이 되는 점 찾은 다음에 그 점 좌우로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 운동 방향이 바뀐 거고, 안 바뀐 거면 멈췄다가 그냥 원래 방향으로 다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미분합니다. VT는 속도입니다. XT 미분한 거죠. X'T고요. 위에 XT, 얘가 XT입니다. XT 나와 있으니까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8이고요. 얘 지금 1, 3, 2, 4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T-2, 3T-4로 인수분해가 되고,
는 0. 따라서 0이 이게 V가 T가 0이 되는 점은 T가 2일 때, 그리고 T가 3분의 4일 때가 VT가 0이 됩니다. VT가 0이 돼요. 이때 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점은 두 점을 알았는데, 이때 그러면 진짜로 속도가 0이 됐다가 운동 방향이 바뀌냐, 그걸 알아보는 거는 우리가 극값 했을 때랑 똑같이 증간표예요. 증간표. 똑같아요. 똑같이 증간표입니다. 이상한 게 있었는데. 똑같이 증간표입니다. 그래서 t가 증간표인데 사실 나중에 가면 안 그려도 되죠. 왜 안 그려도 되는지 얘기할게요. t가 3분의 4랑 2를 기준으로 부호가 진짜 바뀌냐, VT가 바뀌냐. 이때는 0이고요. 여기다 대입해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만약에 3분의 4보다 작다, 3분의 4보다 작은 수를 대입하면은, 3분의 4보다 작은 수를 대입하면은, 얘는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3분의 4보다 작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4보다 작은 거 0 대입합시다. 0 대입하면은, 둘 다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고. 3분의 4에서 2 사이, 뭐, 3분의 5 같은 거. 3분의 5 같은 거 대입하면은, 얘는 마이너스인데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3분의 5 대입하면 얘가 양수가 되잖아. 그래서 이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이때 플러스였죠. 미안해요. 처음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부호가 플러스였고 3분의 5 대입하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3 대입하면 둘 다 플러스로 바뀌어서 다시 부호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t가 2일 때 3분의 4일 때 둘 다 부호가 좌우로 바뀌니까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음의 방향으로 바뀌고 다시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양의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2초 후와 단위가 초는 아닙니다. 2와 3분의 4 이렇게 두 개가 맞습니다. 둘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보면은 지금 단순히 속도가 0일 때를 구한 친구들도 있는데 속도가 0일 때를 구해도 사실 답이 나와요. 근데 내가 한 얘기는 뭐냐, 속도가 0이라고 해서 항상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다. 속도가 0일 때 기준으로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지, 속도가 0이 됐다가 다시 안 바뀌고 그대로 가면은 그냥 멈췄다 똑같은 방향으로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우리가 극값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했던 이 방법이랑 똑같고요. 사실상 여러분이 식을 구했을 때, 이 식을 봤을 때 여기 중근이 없으면 부호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중근이 없으면. 중근이 있으면 그 부분 체크해야 됩니다. 예. 이거 예전부터 극값 증간표 많이 그렸던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빨리 하는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4번 문제 여기까지 하고 답은 2랑 3분의 4입니다. 예, 멈춰놓고 필기하시고 모르는 거는 또 와서 실제로 와서 질문하면 되니까 다음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또 위치에 대한 식 나왔고 이번에는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의 가속도를 물어봤네요. 마찬가지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주면 되고요. 속도가 0이 되는 점에서 실제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VT를 구하려면 위치를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6T제곱 마이너스 10T. 맞나요? 자, 얘는 6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려면 T가 0 또는 3분의 5인데요. T가 0일 때는 우리가 딱 시작할 때잖아요. T는 시간이니까 T가 0이라는 얘기는 딱 시작할 때고, 시작할 때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멈춰있다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0은 탈락입니다. 0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3분의 5일 때 이제 우리가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증간표로 그려서 우리가 체크를 해도 되지만, 이 식을 봤을 때 3분의 5가 중근이 아니죠. 중근이 아니죠. 그럼 이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대입을 해보세요. T에 3분의 4 대입해보고 1 대입합시다. 1 대입. T에 2 대입해보세요. 1은 이제 3분의 5 되기 전이죠. 되기 전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에서 부호가 마이너스 나오고 VT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2 대입해보면은 둘 다 플러스로 바뀌어서 VT가 플러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는 3분의 5에서 지금 부호가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그 전에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3분의 5에서. 그래서 바뀐 게 맞습니다. 바뀌는 시각이 3분의 5인 거 구했고요. 그때 가속도 물어봤으니까 가속도는 미분 한 번 더 합니다. 속도 미분 한 번 더 하면 12t-10이고요. 여기다가 3분의 5를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의 가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3분의 5 대입하면 20 빼기 10 나오네요. 그래서 t는 3분의 5, 바꾸는 시간이 3분의 5, 가속도는, 그때의 가속도는 10. 자, 5번 문제 알겠죠?
멈춰놓고 필기하시고 지금 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 속도가 0이 되는데 그 전후로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확인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기 중근이 있냐 없냐로 따져주면 됩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또 X에 대한 식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점 P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순간이래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으면 위치가 0인 거죠. 위치가 0. 원점은 위치가 0이니까. 즉 T세제곱 마이너스 8T제곱 더하기 16T가 0이라는 소리예요. T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6이고요. 인수분해해주면 T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돼서 이게 0이려면 T가 0이거나 또는 T가 4인 건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잖아. 그럼 처음 출발할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야? 처음 출발할 때는? 그냥 출발을 원점에서 한 거죠. 이건 그냥 출발을 원점에서 한 거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는 4초 후가 됩니다. 단위는 초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4일 때, T가 4일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속도와 가속도 물어봤으니까 속도와 가속도는 각각 이거 미분 VT는 한 번 미분 3T제곱 마이너스 16T 더하기 16 가속도 AT는 이거 한 번 더 미분 6T 마이너스 16 여기다가 각각 몇을 대입하면 돼? 4를 대입해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VT에 4를 대입하면 48 빼기 64 더하기 16이니까 0이 나오고요. AT에 4를 대입하면 64 빼기 16이니까 64가 아니죠. 24 빼기 16이니까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속도는 8, 그러니까 속도는 0, 가속도는 8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지금 속도와 속도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말뜻만 잘 이해해 주시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위치가 0이라는 거고 처음 제외한 4, T가 4일 때 위치가 0이 되고 그때의 속도 가속도 미분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를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지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위치 그래프를 미분한 거고요. 속도 그래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와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이게 VT인데 V'T는 AT예요. 가속도. 그래서 여기 보면 가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먼저 T가 A일 때 T가 A 0이죠. A일 때 점 P의 가속도는 0이다. 자, 여러분 P가 A일 때 지금 VT 그래프를 보면은 VT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T가 A일 때 그래프가 좀 특이한 점이죠. 이거 무슨 점이라고 부르죠? 이거? 극소라고 부르잖아. 극소. 극값이잖아. 여기가 극대, 그치? T가 A일 때는 극소예요. T가 A일 때 VT가 극소. 극소란 얘기는 뭐야? 미분한 게 0이란 얘기잖아. 극값에서는 미분값 0이라고 그랬잖아.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극값이야? 그럼 미분값 무조건 0이라고. 근데 속도를 미분한 게 뭐야? 가속도잖아. 이게 가속도잖아. 가속도. 지금 가속도가 0이 맞습니다. 이것은 맞아요. 기억은 맞아요. 왜 그런지 알겠죠? 자, 니은 T가 A에서 C 사이일 때, 자, A에서 C 봅시다. A에서 C 사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A랑 C는 포함이 안 돼요. 이때 VT가 증가하고 있죠. VT 증가 중입니다. 증가. 자, VT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V'T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물론 0일 수도 있지만 지금 A랑 C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0보다 크다가 맞아요. A랑 C가 극값이고 이때 미분값이 0인데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잖아. 그래서 0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미분값이 증가하니까. 증가하니까 0보다 크고 이게 가속도라 그랬죠? 즉 가속도가 0보다 크다. 가속도가 양의 값이다. 맞는 얘기네요. 증가하니까요.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가속도는 0보다 큰 겁니다. 자, D급 볼게요. T가 B일 때와 D일 때. 자, T가 B일 때와 D일 때가 어디냐면은 여기랑 여기입니다. 이때 각각 보면은 속도에 대입하면 0이 나오네요. VB랑 VD가 0이고요. 이 0 좌우로 B 좌우로 속도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고요. D 좌우로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이 속도 그래프가. 아래 있다 위로 가고 위에 있다 아래로 가잖아. 그 얘기는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바꿨다는 거고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음의 방향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 운동 방향이 바뀐다?
당연히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 부분도 지금 내 설명이 이해 안 되면은 지금 풀이 과정 거의 없이 설명으로 풀었죠? 이해 안 되면 따로 질문을 해주세요. 지금 이거 설명으로 원래 충분히 풀이 과정이 사실 따로 필요 없는 문제예요. 그래프를 보고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 예. 그래서 아까 필요한 부분 썼던 거는 멈춰서 보시고 모르겠는 거 있으면 또 따로 와서 질문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이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인데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cm, 여기 10cm고요. 높이가 10cm인 원뿔 모양의 그릇, 이 큰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 물을 넣었어요. 물을 넣는데 매 초 2cm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도록. 그러니까 1초 지나면 2cm 상승하고요. 5초면은 가득 차겠네요. 10cm, 총 10cm니까. 상승하도록 물을 부었을 때 2초 후에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의 변화예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구하라고 한 게 물의 부피의 변화율입니다. 그럼 얘는 물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얘를 미분하면 돼요. 시간으로 미분하면 됩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에 t에 2를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2초 후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의 변화율. 변화율이 미분이에요. 미분하면 나오는 게 변화율이에요, 여러분. 미분이 내가 뭐 구하는 거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순간 변화율 구하는 게 미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물의 부피를 미분해라.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물의 부피를 먼저 구해야겠죠.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시간으로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의 부피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럼 물이 시간이랑 어떤 관계가 있어? 여기 있죠. 매 초 2cm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한다고.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초 후 수면 높이 몇이에요? 2cm겠죠? 2초 후 수면 높이는 4cm겠죠? 3초 후는 6cm겠죠? t초 후 수면 높이는 몇 cm일까요? 그렇죠. 2tcm죠. 2tcm부터 2t. 그래서 t초 후의 수면의 높이가 2t가 됩니다. t초 후의 수면의 높이가. 이 부분은 이거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면 거의 문제 다 푼 거나 다름없습니다. t초 후의 수면의 높이는 2t고요. 그래서 이 물의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이 조그만 원기둥의 부피 구하면 돼요. 이 조그만 원기둥의 부피 구하면 되고, 조그만 원기둥의 부피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과 높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이 높이가 2t라는 거고요. 높이가 반지름을 r이라고 줄게요. 반지름을 r이라고 주면 물의 부피 vt는 3분의 1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 3분의 1 곱한 게 뿔의 부피죠. 뿔의 부피. 근데 이제 r이 여기에 있으니까 얘를 이제 t로 미분을 하면 되는데, r이 들어가 있으니까 r도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돼요. 뭘 이용해서? 닮은 비 이용해서. 이 큰 원뿔과 작은 원뿔이 닮음이에요. 큰 원뿔과 작은 원뿔이 닮음. 그래서 이 반지름 대 반지름, r 대 10. r 대 10은 높이 대 높이, 2t 대 10과 같아집니다. 이제 큰 원뿔은 반지름이랑 높이가 같죠? 작은 원뿔, 그래서 작은 원뿔의 반지름 r 대 10은 2t 대 10이 되는 겁니다. 비례식 풀어주면 20t는 10r 나와서 r이 2t가 나와요. r이 2t고 이거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3분의 1 파이 2t제곱 2t의 제곱 r제곱이니까 곱하기 2t가 돼서 계산하면 3분의 8 파이 t세제곱이 나와요. 3분의 8 파이 t세제곱. 4 곱하기 2니까 3분의 8. 그래서 미분을 하면은 8 파이 t제곱이 나오고요. 우리 미분하면 이게,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물의 부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의 부피 구한 거고요. 물의 부피 구한 거고, 물의 부피를 시간으로 미분했죠. 그럼 이게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에요. 미분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몇 초 후에 변화율 구하라고 그랬어? 2초 후 변화율 구하라고 그랬지. 2초 후. 그러니까 t에다 몇만 대입하면 돼? t에다 2만 대입하면 됩니다. t에 2 대입. 그럼 v'2죠. 얘는 8파이 곱하기 4가 돼서 답은 32파이다. 32파이고 단위를 보면은 지금 센티미터죠. 부피이기 때문에 세제곱 센티미터고요. 단위는 초. s라고 쓸게요. 초. 시간 단위가 초죠. 초마다 이제 32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의 단위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부피니까 세제곱, 시간의 단위가 초니까 s.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8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는데 변화율 하면 그냥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시간으로 t로 미분을 하면 됩니다. 그 와중에 또 닮은 비가 쓰였죠. 자, 마찬가지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와서 질문을 꼭 하시고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